여러분, 수학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 선생님과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학생이라는 시기를 거쳐왔고 또 선생으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수학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수학, 우리가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또 수학 전문 연구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겨우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학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공부한다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두 과목, 영어와 수학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는 퍼즐, 수학은 피라미드 혹은 탑을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퍼즐 다 알 거예요. 당연히 영어 또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 더 좋은 공부 방법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덮어놓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공부를 해도 결국 나중에는 다 모아지고 결합되어져서 뭔가 좋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 그렇지 않아요? 퍼즐을 맞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다 압니다. 코너 부분을 먼저, 그리고 테두리, 가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중앙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퍼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퍼즐을 맞추다 보면 가해를 다 맞추기도 전에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맞춰지는 먼저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먼저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여러 방향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개통성이 굉장히 강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통성이 뭐냐? 개통성은 일정한 체계에 관련하여 통일된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것을 할 수 없다 혹은 매우 어렵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 이미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제곱근을 포함한 시계산을 잘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이용한 2차 방식, 2차 함수 다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통성이 큰 수학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된 생각과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통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라고 보기 쉽죠. 근데 선생님 관점은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견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통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기초 잘 깔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우기만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생각해 볼까요? 그 피라미드의 하단부는 한 변이 큰 피라미드 같은 경우 100m도 넘습니다. 높이도 대단하겠죠? 상당한 크기의 돌을 쌓아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저단, 첫 번째 단을 쌓는 것이 어려운가? 제일 위에 돌 하나 올려놓은 것이 어려운가? 이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저부가 어렵습니다. 기초를 쌓는 것이.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서 가다 보면 제일 위에 하나 바위를 올리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나 혹은 큰 건물을 건축하는 현장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큰 건축 현장에는 가림막을 다 설치하죠. 무슨 공사가 계속 납니다. 소음이 발생이 되죠. 오랜 장기간 동안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면 건물이 뼈대가 구조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미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건물을 건축하고
구조를 세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공부, 수학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또 그렇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른 여타 과목이라든가 특히 예체능 같은 데 보면요, 교육 방법이 확실합니다. 피아노 배울 때 기억납니까? 자, 이거 쳐봐. 10번 쳐. 10번 칩니다. 안 돼. 10번 더 쳐. 그래도 안 돼. 20번 쳐. 그래도 안 돼. 숙제. 그래도 안 돼. 다음날 다시 칩니다. 수영이요. 처음에 킥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발차기부터 시작해서 구분 동작으로 자유형부터 시작해서 자유형되면 평형, 배형, 접형 여러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뭘 하나를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을 진행이 안 됩니다. 태권도 할 것도 없고요. 모든 예체능이 다 그렇게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과 선생님들이 체육관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내가 원한다고, 학생들이 원한다고 조금 진도를 일찍 나가면 얼마 못 가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로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이상하게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좀 알 듯하고 이해될 듯 하면 그냥 막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공부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영어 시제로 얘기하자면 현재나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나 알아. 혹은 나 알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는, 진짜 수학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서 발생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현재 완료적 시제의 개념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알았는데 지금 몰라. 그것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즉, 내가 공부한 것을 지금까지 아는 상태로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는 거고, 그 노력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설 중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망각곡선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나서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고,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잊어버린다라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배웠던 내용을, 그것을 내 머릿속에 가둬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뇌는 다 알다시피 단기 기억 장치와 장기 기억 장치로 나눠져 있어서, 단기 기억이란 것은 짧게는 1분 혹은 수분, 장기 기억은 하루 혹은 그 이상, 한 달, 1년, 장기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응고화라고 합니다. 이 응고화 과정을 우리가 가져가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양질의 수면이에요. 좋은 잠을 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반복학습입니다. 드릴. 이 반복을 통해서만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뇌가 자꾸 무엇인가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 주인이 이거는 오래 기억하라고 그런가 봐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이런 응고화 과정, 반복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상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위, 극상위 학생들은 금방 이해하고 오래 배워서 금방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지적 능력도 높고 또 수학적 이해도도 높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또 수학적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남들이 모르게 기울이는 아주 엄청난 노력을 못 본다는 거죠. 그것은 공부를 하는 학생,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야 내 경쟁자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이 상상 속을 만큼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을 뿐이죠. 머리가 좋아서 이해도가 높아서 잘하는 거라고 다른 학생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예를 하나 든다면 수원외고의 아주 상위권 학생 중에 한 명이 고3 7, 8을 기억. 그때 이미 수학 모의고사를 1등급은 당연한 거고 수학 모의고사 문제 자체를 틀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학에 투자하는 하루 학습량이 보통 7시간, 8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못하게 해서요. 3시간만 하면 충분하니까 선생님 책임지겠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그렇게 합니다. 자, 수원외고 학생이니까 당연히 문과죠. 문과한 학생이 고3 7, 8월 경에 수학을 7, 8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도 한 문제도 안 틀린 학생이에요. 언제 다른 공부를 하죠? 그거는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그건 다 합니다. 그 학생의 학습량은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됐는데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합니다. 자,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학생 때 수학을 하루에 10시간씩도 많이 했습니다. 수학만, 하루 종일 수학만. 그렇게 한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내가 이해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수학이 개통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반드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반드시 내가 배운 내용을 명확하고 견고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것의 횟수나 정도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안다면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